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애니메이션계의 생각하지 못한 복병 K-POP 데몬헌터스가 절대적인 인기를 얻는 이유란 제목의 일본 리얼사운드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내는 태도가 다르다는 뜻을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그 속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영화의 처음 속마음을 드러낸 나라는 바로 이 드라마를 몰래 보며 적반하장을 보인 중국입니다. 매드, 비파, 기아 지붕을 가지고 자신들 것이라 우기고 있다가 이 영화가 엄청나게 히트를 한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야기가 쏙 들어갔고 지금도 열심히 몰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언제나 반응이 늦습니다. 어떤 드라마 영화가 올라오면 가장 늦게 반응이 올라오고 가장 늦게까지 인기를 유지합니다. 결국 일본 소니의 자회사 소니픽처스의 작품이라 이 영화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영화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 전상이 진행되자 이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리얼사운드 기사가 올라왔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계속 일본 애니메이션을 표절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고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더 가관입니다. 일단 이 일본 기사를 보기 전에 일본 네드윅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댓글을 한 예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에 미국 지역 구글 트렌드 한 달간 검색량에서 일본 애니 원피스, 귀멸의 칼날, 진격의 거인은 엄청난 검색이 있었지만 K-POP 데몬헌터스는 1% 미만의 검색량을 얻었다고 댓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4개의 컨텐츠의 한 달간 검색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K-POP 데몬헌터스와 원피스 검색량이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는 K-POP 데몬헌터스가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본 애니는 검색량이 미미합니다. 그럼 원피스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분석해보니 이 애니의 제목에 함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영어로 원피스를 검색하면 재밌게도 여성옷이 나옵니다. 결국 이 일본 애니 제목은 여성옷을 상징하는 원피스와 똑같기 때문에 쇼핑하기 위해 검색한 단어가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검색만 해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지만 일반 일본인들은 저 댓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일단 일본 리얼사운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계에 뜻밖의 복병이 나타나 화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움의 기록을 낳은 본작 K-POP 데몬헌터스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헌트릭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는 라이브나 악곡 제작 등 매일 바쁜 스케줄을 해내고 팬들을 계속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K-POP은 이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지지를 모으는 글로벌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를 중심으로 다방면에 영향을 주어 각국의 팝컬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정도로 침투해오고 있으므로 K-POP이 애니메이션 작품의 소재가 된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데몬헌터라는 요소를 넣는다는 설정이 기발합니다. 헌트릭스의 메인 보컬인 루미의 연애나 자신에게 데몬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는 등 마치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복잡한 요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루미, 미라, 조이가 과한 식욕이나 미남에 약하거나 자주 개구 얼굴이 되거나 하면서 엄청나게 사이좋게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정체를 숨기면서 악기 토벌을 하고 있는 모습은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시리즈를 연상시킵니다. 게다가 악마가 시대를 넘어 살아가는 데몬이며 각각의 무기로 대항하는 곳은 영어권에서 데몬슬레어라는 제목으로 인지되고 있는 귀멸의 칼날에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보컬의 루미가 비밀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취향에 대해서는 눈의 여왕 시리즈에 있어서의 엘사와 같은 묘사를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런 시도를 표절이라 등으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 원래의 소재는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라이더킥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표절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느낌이 다른 인기작의 요소를 담은 스타일이 실패하지 않고 널리 인기를 얻기까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르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뛰어난 이야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와 함께 캐릭터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과 트라우마 그리고 책임에 대한 중합이 클라이맥스의 극복이라는 이벤트를 향해 모여가는 설계가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악마와의 전투를 이중생활로 그린다는 취향은 여기에서는 K-팝 스타에게 요구되는 완벽함 뒤에 있는 희생과 단련, 개인으로서의 인간성의 상실 등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나 자신의 차이를 극복하고 편견이나 배제 등 현대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주제가 작품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본작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은 이번에 첫 감독을 맡은 매기강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서울에서 태어나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라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운 후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 스토리 아티스트로 경력을 스타트, 일루미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위너 애니메이션 그룹에서도 스토리를 다루었습니다. 복스의 나라의 문화를 계승하면서 미국의 메이저인 애니메이션 작품에 스토리의 탄탄함을 가져온 매기강 감독이기 때문에 본작의 여러가지 요소를 통합해 하나의 기둥을 만들어냈다는 면에서 이미 이처럼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기사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 일본 특유의 혼내와 다테마에를 모두 드러냅니다. 정작 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일본 애니메이션 세일러문, 귀멸의 칼날, 가면라이더를 표절하고 거기에 미국 애니메이션 겨울왕국까지 표절했다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이야기하며 갑자기 표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돌리며 이 영화의 성공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고 K-팝 소재의 영화에 일본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도전을 불안해하기까지 합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3명의 여자는 세일러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다. 귀여운 여자아이들이 악을 물리치거나 변신한다는 포맷은 대상 연령의 폭을 넓혀 영화의 승리의 원인인 것 같다. 뭐 한 번의 성공인 거죠. 애니메이션에 관해서는 일본과 해외에서의 압도적인 차이는 단기적인 인기인가 장기적인 인기인가라고 생각한다. 음악은 한국의 블랙 레벨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악곡을 부르는 것이 한국계의 미국 국적이나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인 것 같아서 한국인들이 부르는 영어곡과 달리 발음 등이 듣기 쉬워서 인기인지도. 히어로와 악의 두목의 러브스토리라면 이미 몇 개의 작품에서 이미 사용된 아이디어이고 연예계와의 이중생활도 마법소녀계라면 옛날부터 있었던 전개네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배트로의 약속한 라이브 장면이라는 패턴인가? 좀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 색다른 장르고 좋기는 한데 피곤할 것 같아. 그리고 킹덤이나 비스타즈 같은 3D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늘 하던 한국의 수법, 외국의 좋은 점을 잘 챙기고 잘 마무리하는 느낌, 귀멸의 칼날과 겨울왕국을 믹스한 느낌, K-팝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좋은 느낌으로 완성된 것 같아. 왠지 캐릭터가 미국의 CG 애니메이션이나 FPS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뿐인가? 한 작품으로 미국에서 재밌다는 평가면 좋았을걸. 내용 설정에서 본인들이 유명인을 띄운다는 것은 오글거릴 것 같아. 구글 트렌드 키워드 검색 미국 내 지난 30일 원피스 63에서 80%, 귀멸의 칼날 19에서 29%, 진격의 거인 310%, K-팝 걸스 1% 미만. K-팝 걸스 데몬헌터스 요약하자면 K-팝 소녀가 데몬을 사냥하는 걸그룹이라는 거. 정보량이 많다. 보통의 K-팝 아티스트보다 이쪽이 더 브레이크해 버렸다고 한다. 마지막은 노래가 세상을 구하는 거죠. 막스 뭐 이런 거 비슷해서 말할 수 없이 묘하다. K-팝인데 소니가 제작하고 있구나. 굉장히 재밌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 야후는 일본 네도익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전체 댓글을 모두 소개했지만 정상적인 댓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댓글들이 일본 사회를 구구화하고 혐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런 네도익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댓글을 보면 K-팝 소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자신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에 주목받자 확실하게 경계하는 모습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넷플릭스 시청 시간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품을 증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청 시간의 거의 8에서 90%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억 2,300만 일본인들이 열심히 자국의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며 시청 시간과 순위를 올리면서 일본 애니가 넷플릭스 순위에 올라오면 전 세계에 엄청난 인기가 있는 것처럼 자화자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K-POP 데모넌터스로 한류의 소재가 세계에 통하고 있고 킹스 오브 킹스로 우리 애니메이션의 수준이 세계적이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웹툰, K-드라마, K-POP이라는 무한한 한류 소재로 애니메이션도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 분발하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